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일 교수입니다. 청소년 복지론 이번 주에는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보실 영상은 대면 수업에 의해서 녹화된 영상입니다. 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 3주 강의를 시작하고요. 비대면 학생들은 그냥 대면을 그대로 녹화한 거니까 양해하시고 강의를 들으세요. 아셨죠? 자, 강의를 봅시다. 자,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론 우리 3장 할 차례죠. 그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그랬는데 한 학기 고생했고요. 자, 이제 이번 학기에 대면 수업을 시작해서 이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면 수업 함께 또 비대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세팅하는 게 좀 만만치 않아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러면 출석 체크를 했고 수업을 합시다. 예상외로 학생이 많아요. 이렇게 난 지난 학기에 한번 비대면에서 대면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안 한다 그래가지고 비대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실제로 하니까 훨씬 가반수 이상이 다 나왔네. 너무 좋고요. 자, 오늘은 그 청소년 복지 정책과 법 제일 지루한 거야. 법 쪽이야. 법하고 정책.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복지법제는 배웠잖아. 그쵸? 배웠는데 내 톤이 오늘 수업은 이제 그런 톤이야. 네,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법과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보는 게 뭐가 그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그게 또 그 내용이 어떤 건가 아니요 그 정도를 이제 알면 되는데 자, 4가지 섹션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 관련 법 요거를 관련 법들 어떤 게 있는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법들에는 이게 2개 있어. 청소년 복지 관련법 법률이 어떤 게 있는가 해서 청소년 및 청소년 복지 보호 육성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법률 이런 것도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 내용.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 뭐고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이것도 배울 거예요. 한번 이렇게 쓱 본격적인 수업하기 그냥 쓱 보는 거야.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와 연관된 법률들로 이제 아동복지법 자세히는 안 배우고 그러니까 목적과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쭉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게 지금 우리가 법 이름이 익숙해져야 돼. 처음 듣는 법들이잖아.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또 이제 청소년 관련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섹션으로는 청소년과 연관된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뭐가 있는지 보면은 이게 이제 청소년 복지 정책 있고 청소년 복지 정책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과 연관된 복지 정책이 있어요. 청소년 복지 정책에는 대표적인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청소년 특별 지원. 그 다음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 요거는 이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이런 것들 직접적인 이런 것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과 연관된 복지정책은 크게 이건 이제 왜 연관되느냐고 표현할 수 있으면 이제 아동복지에 좀 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아동센터는 그 대상이 훨씬 아동이 가깝잖아.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 그렇지만 지역 아동센터에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되죠. 그다음에 드림 스타트 사업. 그다음에 디딤 씨앗 통장 사업 이런 것들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 복지와 아동 복지 정책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복지와 아동 복지는 연관이 깊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동 복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온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 체계, 청소년 복지의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 체계라 하면 결국은 그 사회복지 공급자에서 수혜자까지의 어떻게 행정이 연결되어 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일 이제 청소년 복지 이 부분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가장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복지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는 걸로 이제 쭉 아마 3장은 끝날 겁니다. 자, 첫 섹션으로 청소년 복지 관련법을 좀 보죠. 관련법. 자, 우리 책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소년 복지 관련법은 두 가지, 청소년 및 청소년 복지 보호, 육성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법률과 청소년 복지에 연관성 있는 법률. 그러니까 이거는 아동 복지랑 많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오늘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지원법 봅시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우리 책 61페이지. 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목적,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소년 복지를 향상할 것인가, 그런 것들 이제 규정하는 법이 청소년 복지지원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제49조 있는 따라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바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다. 자, 주요 내용은 몇 가지 없어요. 주요 내용은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이제 법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뽑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용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그리고 여가시설 등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는 거. 3조입니다.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그래서 청소년증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할 수 있다. 9세부터 18세 이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위기 청소년.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는 내용. 그다음에 어떤 지원이냐? 그중에 이제 특별 지원은 이제 생활 지원 할 수 있고요. 특별 지원은 생활 지원, 그다음에 학업 지원, 그다음에 의료 지원, 그다음에 직업 훈련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지원된다. 근데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은 꼭 금전으로 지원된다고 판단되었지만 금전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가출 청소년이 많이 요즘 심각하죠. 이거는 이제 가출은 주로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출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담,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 주로 청소년 쉼터가 바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거죠. 청소년 쉼터의 설치나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의 퇴소, 그리고 이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호자들은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의 가정, 사회 복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세 번째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법 네 번째 이제 주요 내용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 시설의 종류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 시설의 종류,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대표적인 게 네 가지입니다. 청소년 쉼터가 있고,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우리 책 62페이지예요. 그리고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 있어요. 네 가지. 까지 기억하시고, 첫 번째 그 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에 대해 봅시다. 청소년 쉼터. 자, 청소년 쉼터는 주로 대상이 뭐죠?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면서 상담해 주고, 있게 해 주고, 재워 주고, 그다음에 학업도 그 기간에 학업이겠죠. 기간. 그다음에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이 청소년 쉼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쉼터는 주로 가출 청소년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뭐 한다고? 상담해 주고, 주거해 주고, 그다음에 학업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립해 주고, 그런 게 하는 게 이제 청소년 쉼터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자립 지원관.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일정 기간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의 지원을 받았어도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없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된 거야. 그런 청소년에게 자립할 수 있는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그런 게 이제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죠. 알죠? 그래서 청소년 쉼터에 좀 있어도 곧장 이제 가정이나 사회나 이 학교로 복귀해서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청소년 자립 지원관에서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청소년 자립 지원관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이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는 이거는 거주형 시설이에요. 거주형. 거기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학습이나 그다음에 정서적인, 그다음에 행동장애, 행동상 장애가 있는 그러한 장애 청소년들, 그런 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절한 어떤 치료라든가 치료해줘요. 치료,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재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주거형 시설이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는 치료도 해주는 거야. 거주하면서 치료해주고 또 교육해주고 재활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네 번째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감호 위탁 처분 받은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이나 주거나 학업이나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바로 이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소년법이랑 연관돼 있어요. 거기 있는 다른 감호 위탁 청원을 받는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가 상담이나 주거나 학업이나 자립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이 이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다. 자, 요거 네 가지 기억해 두세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치료 재활 센터,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자, 요거요. 요것들이 청소년 복지 시설의 종류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청소년 쉼터예요. 청소년 쉼터에 대한 내용이 갑니다. 이 청소년 쉼터는 주로 대상이 뭐예요? 가출 청소년이에요. 가출 청소년. 그래서 이 가출 청소년들을 이제 보호해주죠. 청소년 쉼터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가출 청소년이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다음에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 이런 여러 가지 가출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도 이게 이제 청소년 쉼터에 있다가 퇴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퇴소시키는데 가출 청소년들이 보면 어려운 게 청소년 쉼터에 가서 자기 인적사항 하고 그러면 부모랑 연결된다고. 그럼 다시 가정에 가서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청소년 쉼터 들어가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 연락이 되니까 부모랑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많대요. 그게 다시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시킬 때 본인의 의사가 본인이 퇴소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강제 퇴소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 보면 있죠. 가출 청소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퇴소시킬 수 없고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물어봐야 된다. 다만 강제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이제 예외.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경우.
그러니까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뭐 부모에게 성폭력 당했다거나 뭐 어떤 부모에게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유배되니까 퇴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 안에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 청소년이 굉장히 와가지고 막 그냥 애들이랑 싸우고 뭐 아무튼 굉장히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 그런 경우에 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쉼터에 대한 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청소년 복지 지원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 몇 가지 질문. 방송이랑 같이 하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 하네. 쓸데없는 말을 가능한 안 하네. 자, 됐죠? 뭐 이해되죠? 청소년 복지원법,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 규정들 대표적인 거 여기 있다. 이 내용이 저쪽 거기 있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일단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용시설, 문화시설 이거에 대한 면제, 그다음에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이야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가출 청소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시설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가장 크게 청소년 쉼터의 그 퇴소는 청소년 당사자 본인을 굉장히 의사를 중요시 여긴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그 청소년이 입소한 그것이 거짓이나 거짓말인 경우, 그런 경우에 강제 퇴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 안에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질서를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소시킬 수 있다. 안 보이죠? 자,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을 좀 봅시다. 완료. 청소년 보호법. 자,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 자, 목적이 뭐예요? 자, 우리 오프라인 수업이니까. 자, 책 봐요. 62페이지. 청소년 보호의 목적.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 우리 민준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 뭔가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62페이지. 유해한 매체물과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뭐로부터? 유해한 거로부터. 유해한 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냐면 약물, 그다음에 유해한 매체물, 약물부터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유해한 업소로부터 보호해주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게 바로 청소년 보호법이다. 오케이? 보호법.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와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네 가지예요. 자, 일단 유해한 그 매체물, 약물로부터, 그 다음에 유해한 업소로부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 주는 건데, 자, 첫 번째는 뭐죠? 현민이가 봅시다. 첫 번째는 뭐야? 어떤 내용이나? 첫 번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만 19세가 되는 게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오케이. 자, 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법마다 약간 달라요. 다른데 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그러면 뭘 말한다? 뭐? 만 19세 미만인 사람. 만 19세 미만이야, 미만인 사람이 바로 청소년으로 이렇게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 19세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시킨다. 그래서 청소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이가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나요? 정제해서 얘기해. 뭐가 관련돼? 게임과 관련된 거죠. 그쵸? 게임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된 게임물들. 게임이 되게 청소년에게 유해하죠. 을 제공하는 자, 그러니까 만들고 서비스하는, 제공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 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19세 미만인 경우는 19세 신권자의 동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밑에 있는 이제 16세죠.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입할 때 보면 동의하는 거 있죠. 부모의 동의를 잘 받나요, 애들이? 네.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16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우리 여건 책이 없냐? 책이 없는 사람이 있군요. 그러면 진짜 봐야지. 그럼 할 수 없죠. 책을 봐야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완벽한 준비가 돼 있네. 자, 예, 세 번째는 여건이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이해했죠?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시부터 06시까지는 게임할 수 없도록 해야 돼. 제가 보기엔 이거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좀 다 했으면 좋겠어. 응? 우리 대학생들이 다 해야지.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동안은 제가 고민을 좀 했죠. 기숙사에 있는 우리 기숙사생들, 우리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게임하는 친구들은 그 1시나 2시까지 막 게임을 하고 그 다음 수업에 영향이 되는 거야. 아침에 못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전기를 내려버리든지 극단적으로 인터넷선을 끊든지 점점 인터넷선을 끊든지. 그럼 여기서 아예 이런 법이 16세 미만이 아니라 아예 대학생 학업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해서 끊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터넷선을 중지시키든지. 아니, 그 고민을 했어요. 인터넷선을 제가 기숙사 있을 때 총사감 할 때 애들을 좀 재워야 되겠는데 재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다음 수업 들어갈 거 아니야. 그 2시나 2시 반 돼도 잠을 안 자요. 어떤 친구들은 게임하고 앉아있고 대부분 게임하는 애들은 그때까지 하지. 그리고 1시 정도까지는 보통 안 자는 것 같고 1시까지 뭐 야식 시켜먹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고 거기까지는 괜찮아. 1시까지는. 근데 1시 넘으면 너무 피곤하지. 그 다음에 영향을 주니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전기를 내려버릴까. 근데 중국인가 청와대인가 어딘 그 전기를 내려버린다 그러는 것 같은데 잘하고. 네. 그래갖고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어디 아무튼 한 번에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중국은 전체주의잖아. 국가가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튼 확실하지 않아요? 방송이니까. 네.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0시부터 6시까지 이제 제공하면 안 돼. 자체가 끊어지는 거죠, 자동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소년 보호법 네 번째 중요한 거는 소영이가 네 번째 무슨 내용인가? 여성 가족부 정보는 중앙행정 기관에 위하여 하는 게임 중으로 운영하고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예방상담 치료, 예방상담 및 치료가 제한되는 서비스를 지원. 그렇죠. 요거는 이제 중독된 경우 이제 치료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성가족부에서 이 청소년에 대한 걸 가장 많이 관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 등에 대해서 이제 그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주거나 혹은 치료를 해주거나 재활을 해주거나 그다음에 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런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어디서 많이 해? 여성가족부에서 많이 한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이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게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재활해주고 그다음에 예방해주는 것 그건 여성가족부에서 전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딱 이러한 일들을 여성가족부에 맡기는 거야. 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여기까지. 자, 네 가지.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질문. 청소년 보호법을 봤죠. 봤습니다. 정리하자. 자,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 뭐야? 목적이 뭐죠? 목적. 청소년 보호가 목적이잖아. 뭐로부터? 유해한 매체물, 약물. 그 다음에 유해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있어서 건전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청소년 보호법이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의 정의는 뭐야? 만 19세 미만자. 그 다음에 만 16세 미만이 인터넷 게임에 회원 등록할 때는 부모의 동의. 그렇죠? 부모의 동의. 그 다음에 만 60세 미만은 0시부터 06시까지 서비스 하면 안 된다.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대부분 인터넷 관련된 이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치료, 재발, 상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자, 그 다음 몇 가지 질문. 아까 쓸데없는 말 했죠? 글쎄 얘기. 이제 서서히 약간씩 이제 적용돼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거에 봅시다. 그 다음 우리 63페이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부분. 자,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이게 이제 성에 관한 부분이 성보호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부분들. 자, 목적. 이 법의 목적이 뭔가? 우리 누구냐? 우림인가?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뭔가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뭐에 관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대상의 어떤 성범죄 이거를 갖다 다루는 거예요. 그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는 거죠. 어떻게 처벌하고 또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 그리고 이제 구제에 대한 것도 피해 청소년 아동에 대한 구제나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그 아동 성범죄자는 또 재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게 이렇게 이런 성범죄가 이렇게 갑자기 뭐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성범죄자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우리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서 아동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주요 내용 뭐였어? 주요 내용. 자, 주요 내용. 첫 번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첫 번째 주요. 자, 누군가? 보람가?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녀 마련과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경우에 1월 1일에 맞추는 제외한다. 오케이. 지금 항상 법들이 청소년을 규정할 때 딱 정하고 하죠? 아까 보면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은 뭐라고? 청소년 보호법 아까 그 말했던 거 보이는 거예요?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만 19세 미만인 자고 지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똑같이 청소년을 여기서 이제 아동 청소년이란 뭐야? 19세 미만인 자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네. 그렇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으니까 한번 봅시다.